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친절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무심함이 오히려 득이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철학자들이 오래도록 탐구해온 인간 본연의 심리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인류 보편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현명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함, 배려, 이해심, 그리고 상호 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고, 친절은 미덕 중에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이해하며 먼저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교육받았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거나 우리의 진심 어린 배려가 오히려 부담이나 귀찮음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손실회피로스 어버절라는 개념입니다. 손실회피는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원리로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익으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이는 친절함이라는 우리의 미덕이 때로는 역효과를 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도움이나 배려는 상대에게 기분 좋은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이 반복되면서 상대는 그것을 익숙한 것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이익이었던 것이 이제는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주어졌던 친절이 없으면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손실로 인식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상대방은 이제 친절이 베풀어지지 않는 상황을 손실로 간주하고 그 손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전에 받았던 친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전망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제시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기준점에 따른 가치 평가와 손실 회피입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상대에게 일종의 기대를 형성합니다. 이 기대는 곧 관계 내에서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 기준점이 충족되지 않거나 그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 실망감은 이전에 느꼈던 만족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곧 관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던 친구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거절을 한다면 상대는 그 거절에 대해 훨씬 더 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4,000원을 손해볼 확률이 80%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항상 주어지던 친절이 사라지는 것을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을 베풀수록 오히려 상대에게 잠재적인 손실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야근을 마다 않고 동료의 일을 도와주던 직원이 어느 날 자신의 업무량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면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베풀었던 친절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친절이 사라진 상황이 손실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하고 맹목적인 친절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어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반면 무심함은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차갑고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심함은 냉담함이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는 현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심함은 상대에게 어떤 고정된 기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는 손실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심함 속에 예상치 못한 작은 친절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 효과 리플렉션 이펙트를 통해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사 효과는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는 반면 이익 영역에서는 위험 추구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행동할 때 상대는 우리에게서 특별한 이익이나 지속적인 친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무심하거나 거리를 두던 사람이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다가와 훨씬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항상 무뚝뚝하거나 냉정해 보이던 상사가 건네는 작은 칭찬 한마디나 예상 밖의 작은 선물은 직원들에게 큰 감동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확실하게 25만 원을 받는 것보다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면 25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받는, 즉 불확실하지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선호하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무심함은 이러한 예상 밖의 이익을 통해 관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무심함의 미학은 비단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휘둘림 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무심함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관계 손실을 예방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타심과 친절이라는 숭고한 미명 아래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아름답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예로부터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는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고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심함은 바로 이러한 자기 보호의 지혜로운 방패가 됩니다. 그것은 타인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기대에서 비롯되는 실망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기대를 처음부터 내려놓으면 실망할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무심함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율성을 줍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때 타인은 당신을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존재가 아닌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당신이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요구에 무작정 예라고 답하는 대신 자신의 상황과 가치를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차갑게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친절함과 무심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핵심이자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맹목적인 친절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때로는 상대에게 오해와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도한 영양분이 식물을 죽게 하듯이 관계에도 과유불급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반면 자신을 보호하는 무심함은 불필요한 갈등과 에너지 소모를 피하고 진정한 자율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무심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설정하는 건강한 방법이며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더욱 인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너무 과한 영양분은 오히려 탈을 일으키고 적절한 거리와 여백은 서로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할 때와 무심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보호하는 무심함의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 평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삶의 지평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소진시키기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행복과 평온함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위한 친절을 베풀고 스스로를 지키는 무심함의 미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화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